자, 그럼 이어서 정수법인데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세상에는 정수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나이죠, 나이.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32살하고도 3개월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이는 보통 0살에서 99세까지 있죠. 물론 100살도 있겠지만 나이가 나는 나이가 몇 살이야? 783살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나이는 굉장히 정수 중에도 작은 정수에 들어가요. 사과 개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 수 이런 건 정수기 때문에 이 정수라는 가정 안에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를 보면 얘네들이 정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올해 여자 사원수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자 사원수가 1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다가 곱하기 10%가 줄었으니까 10%가 줄었다는 건 1-10%를 해야 올해 여자 사원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0.9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다가 0.9를 곱한 게 올해 여자 사원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답이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2번이라고 정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304명이야. 그럼 작년 여자는 몇 명이죠? 라고 하면 얘를 뒤집어 까서 이게 10분의 9잖아요. 그죠? 뒤집어 까. 넘어가니까 9분의 1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가 9로 나누어지나요? 9, 3, 27, 34니까 안 나눠지죠? 그 얘기는 얘가 정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작년 수치가 정수가 될 수 없고 정답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돌려 얘기하면 이 값이 9분의 10으로 나눠졌으니까 이 값들 중에서 9로 나누어지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9로 나눠지는 걸 어떻게 빨리 찾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9거법 이렇게 불러요. 이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이런 카페 가시면 9거법 이게 뭐냐? 9로 나눠지는 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각각의 수치를 더해서 9로 나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더 볼게요. 9 더하기 8 17이죠. 17은 9로 안 나눠지죠. 얘는 7 그러니까 다 더한 거예요. 안 나눠지죠. 얘는 9 나눠지죠. 얘는 10이죠. 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다. 그럼 만약에 9로 나눠지는 게 2개나 3개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대입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저울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로직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얘가 정수여야 돼 라는 논리죠. 그죠? 자,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엄청 길게 또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자, 배수를 판정하는 법은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요. 자, 1, 2, 3은 3으로 나눠지나요? 3의 배수는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이면 되죠? 더하면 6이니까 3의 배수입니다. 자, 758 해볼까요? 얘는 20이죠? 다 더하면.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2의 배수는 안 알려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게 2의 배수는 되잖아요.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죠? 2로 2번 나눠주면 되죠. 8의 배수는 2로 3번 나눠주면 돼요. 근데 4의 배수는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4의 배수는 잘 안 나와요. 자, 요게 잘 나옵니다. 3, 6, 9가 제일 잘 나옵니다. 7의 배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7의 배수도 많이 쓰여요.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자리가 2의 배수고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돼요. 그러니까 AND예요. AND. AND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교육할 때 추리에서 보면 요게 AND 마크예요. AND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고 OR는 요겁니다. 요거. 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2로 나누어지고 3으로도 나눠지는 게 6의 배수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8의 배수는 끝자리가 이거거나 8로 끝에 세 자리가 8로 나눠져야 되는데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2로 3번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요게 제일 잘 나오죠. 국어법. 나온 숫자를 모두 더해서 9로 나눠지면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얘가 9로 나눠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이제 9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더하면 2. 9의 3개죠? 27이죠? 다 더하면 27입니다. 이거. 9로 나눠지나요? 아, 이건 알죠. 9, 3, 27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씁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걸 판정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판정 자체가 빨라야 그게 정수법인 거예요. 판정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그럼 그냥 정상적으로 푸는 게 나아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봤더니 문제를 잘 보세요. 자, 여자 소환수가 30%가 줄었대요. 그럼 작년 곱하기 30%가 줄었으니까 1-30%예요. 0.7은 자, 올해 여자 선수죠. 물어보는 게 얘죠, 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16명이라면 얘가 그죠? 그러면은 작년은 얼마죠? 넘어가니까 곱하기 7분의 10이야. 가는 거죠. 가마들이 얘가 7로 나눠지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럼 7, 4, 28. 안 나눠지죠? 36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딱 보면 7로 나눠지는 건 7, 5, 35. 안 나눠지죠? 7, 3, 21. 나눠지네요. 이거 나눠집니다. 일단. 세모. 자,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정답이다. 그러니까 일단 정수법을 넣어보는 거예요. 정수법을 넣어서 답인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는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써 있어요. 1번과 상이하다. 뭐가 틀리냐? 얘는 작년 남학생 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15%가 증가했대요. 그럼 작년 남학생 수가 있고, 자, 올해 남학생 수가 있는데, 작년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올해죠? 1 더하기 15%니까 1.1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5% 증가하는 건 1 더하기 0.15를 한 게 증가한 학생 수기 때문에 곱하기 1.15를 한 게 올해 남자가 됩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작년이 105명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작년이니까 넣으면 1.15 곱하면 정수가 나오나요? 소수가 나오죠? 소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3.35 곱하기 1.15를 하면 뭐 이게 자릿수가 있겠죠? 그럼 소수점 몇째 자리 찍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찍혀요.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1.15니까 적어도 이렇게 자릿수가 나오면 이 두 자리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수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고 5, 25니까 소수로 나와요. 안 된다. 얘를 곱하면 05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소수가 나옵니다. 얘도 안 돼요. 곱하면 30이 되기 때문에 얘도 소수 두 자리야. 얘도 안 돼. 정답이 밖에 없다. 100을 곱하면 115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수가 안 된다 그거죠. 그죠? 정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와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헷갈려요. 괜찮아요.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처음은 다 그래. 처음에 이제 운전해 보셨어요? 세상 운전하기 싫어요. 너무 싫은 거야. 막 길 가면 막 나를 다 칠 것 같고. 근데 한 3, 4년 하면 어떻게 되죠? 차 없으면 못 다닙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은 괜찮습니다. 좀 전 문제는 올해였고요. 얘는 작년이야. 그러니까 작년 수치를 넣어서 얘가 정수가 나오게끔 도출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얘를 볼게요. 똑같은 패턴인데 얘는 뭘 물어봤죠? 작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이 13%가 증가했대요. 그럼 작년 곱하기 1.13을 한 게 올해예요. 그렇죠? 그럼 작년 수치에다 이런 거 넣으면 정수가 돼요? 3, 5, 15니까? 안 되죠? 자, 얘를 넣으면 0, 1, 5예요. 얘도 안 돼요. 얘를 넣으면 3이니까 뭐 0, 3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 얘를 넣으면 1.13을 넣으면 00, 6, 2,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죠? 그러니까 두 자리 정수니까. 그러니까 얘밖에 없죠. 정수가 여러 개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걸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수가 이걸 찾아내서 대입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200명, 300명, 400명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저울법을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 대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예, 가셨죠? 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예를 들어서 어떤 남학생과 여학생에 비해 2대 1이래요.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2대 1이다. 그럼 남학생이 2명이에요? 여학생이 1명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명, 10명일 수도 있고 뭐 200명, 100명일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비율을 수치화하는 방법이 뭐냐?
비례상수라는 걸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라는 값을 넣으면 남학생은 2K, 여학생은 1K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총 학생 수는 3K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200명, 100명이면 더하면 300이고 이렇게 더하면 30명이니까 이렇게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자,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신입사원의 전체 남녀비가 5대 7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가 120명이었대요. 그러면 120명 곱하기 12분의 5가 남자죠. 그러니까 50명이고 120명 곱하기 12분의 7이 여학생이죠. 그러니까 여, 학생은 아니고 사원수예요. 그런데 생산직은 3대 4래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그럼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넣으면 3A하고 4A가 남자, 여자 그런 얘기죠. 뭐가? 생산직이. 자, 사무직은 여기다 B를 넣어볼게요. 그럼 B, 2B 이렇게 되겠죠. 남자, 여자, B가. 그죠? 그럼 이렇게 더한 거 3A 더하기 B가 남자가 아까 얼마나 했어요? 50명 이렇게 되죠. 여학생은 여사원은 2A 더하기 2B는 70 되겠죠. 가르치다 보니까 다 학생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 왜 바보 같은 짓이냐? 여러분들 바보 그거 아니고 정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생산직 사원이 몇 대 몇이에요? 3대 4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5명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생산직의 남자는 몇 명이에요? 7분의 3이거든요. 정수가 안 되죠? 그죠? 한마디로 뭐냐? 자, 생산직 사원은 7로 나눠줘야 됩니다. 7로 나눠지나요? 나눠지죠? 안 나눠지고 자, 7일은 7, 그 다음에 25죠? 7로 안 나눠집니다. 안 나눠지죠? 얘가 정답이죠.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난도가 좀 낮은 시험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한 5초짜리 문제입니다. 이해가셨죠? 설명을 엄청 주저주저 써놨습니다. 자, 똑같죠? 생산직 사원의 수를 구하래요. 자, 생산직은 4대 7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11분의 4, 11분의 7로 나눠줘야 돼. 그죠? 그럼 11로 나눠지면 안 되죠? 안 되죠? 끝!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체에 볼펜이 이렇게 있는데 3대 2예요. 근데 별 모양은 3대 11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모양은 3대 1이야. 전체가 500개래요. 그렇다면 별 모양의 개수는 뭐냐? 별 모양 여기 있어요. 3대 11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14로 나눠줘야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계산 하나만 합니다. 계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정석입니까? 이게 정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뭔가 3대 1 만들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올해 할머니의 연세는 철수의 3배고 민수의 4배래요. 그리고 철수와 민수의 나이 차이가 6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할머니 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철수는 할머니 나이에 철수가 예를 들어서 3A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A라고 해볼까요? 철수의 나이 A, 민수의 나이도 B라고 해볼까요? 그럼 할머니 나이는 얼마예요? 3A가 되겠고 4B가 되겠죠? 그러니까 3A는 4B가 되겠죠? 뭐 이렇게 풀겠죠? 그 다음에 철수와 민수의 나이 차이가 6살이니까 3A 빼기 4B는 6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고 앉아있겠죠? 풀고 앉아있진 않고 풀고 책상에 앉아서 있었겠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면 자, 뭘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이죠? 그럼 할머니 나이를 예를 들어서 뭐 78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철수의 나이 몇 살이에요? 철수의 나이는 3으로 나누면 3, 2, 6, 3, 6, 18 나눠지죠? 근데 민수는 4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나이를 계산해봐요. 할머니 나이가 78세다. 그럼 4로 나눠볼까요? 4, 1은 4. 38이니까 19.xx살이에요. 야, 민수야 너 몇 살이야? 저 19살하고도 3개월이에요.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안 돼요. 결론이 뭐냐? 할머니 나이는 3으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는 12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 아니면 그냥 3으로 나눠지고 4로 나눠지는 걸 확인하면 되니까 9, 3으로 나눠지죠. 11, 3으로 안 나눠집니다. 13, 3으로 안 나눠지죠. 15, 3으로 나눠지네요. 4로 나눠지면 이거 안 되고 이거밖에 없죠. 얼마나 빠른가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얘도 보면
불우유떡 성금을 내기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으로 해서 정확하게 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인지 몰라. B도 몰라. 그죠? 100A 더하기 500B는 2만 원이래요. 근데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의 3배라면 그 뭔 말일까요? 동전이 1개면 100원짜리는 3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3배라고 했다는 얘기 1개면 3배예요. 그러면 자, A하고 B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어디에다 3배를 해야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노직인데 모르잖아요. 그럼 숫자를 넣어봐요.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뭐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한테 3배를 해야 돼. 얘한테 3배를 해야 돼. 이렇게 모르잖아요. 숫자를 넣어봐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얘가 1개면 얘가 3개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3배를 해야 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넣으면 풀이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어본 게 뭐냐? 자,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럼 100원짜리 동전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해볼게요. 그 500원짜리 동전은 몇 개예요? 500원짜리는. 얘한테 3배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얘한테 3으로 나눈 게 500원짜리 동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개의 동전을 3으로 나눈 게 500원짜리 동전이 돼야 돼. 그게 뭐죠? 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7, 5, 1 안 되죠? 2개 더한 게 아니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75개. 이렇게 하면 엄청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는 건 뭐죠? 이렇게 얘가 1개일 때 얘가 3개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해야 얘가 같아져. 이거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 꿀팁입니다. 꿀팁까지는 아니고 허니팁이다. 아, 그놈이 그놈인가요? 자, 넘어가서 선지대입법입니다. 선지대입법 뭐냐? 선지를 대입하는 거예요. 뭐냐? 이 선지라는 게 이거죠, 이거. 자, 이거는 오만 잡스러운데 다 쓰입니다. 특히 그 자원관리 같은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료 계산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계산이 많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이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또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두 자리의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리를 교환해서 원래 자릿수보다 54가 작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1의 자릿수를 A라고 하고, 그러니까 10의 자릿수를 A라고 하고 1의 자릿수를 B라고 하면 원래 숫자는 10A 더하기 B가 돼요. 그죠? 자리를 교환하면 이게 B가 되고 이게 A가 되니까 10B 더하기 A가 되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릿수, 이게 바꾼 자릿수예요. 그래서 54가 작대요. 그러니까 뭐가? 얘가 54가 작아. 그러니까 어디다 곱해야 돼? 얘한테 54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다. 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뺀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9A-9B는 54가 되고 A-B는 9로 나누면 6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걸 뺐을 때 6이 된다라니까 6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6, 5, 6, 6. 요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뺀 게 6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에는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지? 그쵸?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걸 방정식 어떻게 세우지도 헷갈릴 거예요.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를 어떻게 세우지? 넣어봐요, 넣어봐. 바꿔보는 거죠, 뭐. 39를 빼봐요. 얼마예요? 54죠? 28을 빼봐요. 54죠? 27을 빼봐요. 끝자리가 왜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이것도 끝자리로 그냥 봅니다. 뒤에 이제 끝자리 풀이법이 있는데, 자, 06이니까 이렇게 해서 5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겠네. 이게 선지 대입법이 있어요. 그냥 선지 소거법도 있고 선지 대입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를 제거해 나가면서 푸는 건데 그건 추리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추리해서 그러니까 얘가 1등이야, 얘가 2등이야 찾을 때는 선지 소거법이 많이 쓰이고요. 이런 건 선지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넣는 거죠, 뭐. 그쵸? 자, 얘는 선지를 대입하는데 식이 있긴 해요. 식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자, 수영의 나이는 7살이고요. 수영의 어머니 나이는 39세래요. 그러면 3배가 되는 게 몇 년 후냐? 그럼 중간부터 넣어봐요. 아니, 여기서 넣어보든가. 왜 그러냐? 나이는 무조건 간단합니다. 왜냐? 그냥 넣으면 돼요. 자, 나이 계산할 때 뭔가 잘 안 되면 그냥 선지를 넣으세요. 왜 그러냐? 나이는 말씀드렸죠. 자, 엄마 나이 몇 살이야? 273살이에요.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0세부터 99세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뭐 5년 한번 넣어볼까요? 5 넣으면 10이고 5 넣으면 44죠. 3배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커져야겠네요. 그래야 이게 3배보다 크니까 더 좁히려면 이쪽 숫자를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7 넣어볼까요? 14. 그 다음에 7 넣으면 46이죠. 3배인가요? 안 되죠. 9를 넣어볼까요? 9 넣으면 16, 48. 3배 맞죠? 끝. 늘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뒤에 나이 풀이하는 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얘도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풀이와 요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풀이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년 전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은 언제죠? 마이너스 10년 전이죠. 그쵸? 그때 A 공단의 연역은 B 공사의 7배래요. 7배.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얘가 7이면 1이면 얘가 7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두 개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7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7B가 곧 A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때부터 15년 후에는, 그러니까 플러스 15년이죠. 여기는. 그때는 2배가 된대요. 그럼 B가 있으면 뭐 2배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B공사의 연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연역이 뭐냐? 언제죠? 현재죠. 현재.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A-10이고 얘는 7B-1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B-10에다가 이때가 A고 이때가 B라고 하면 B에서 10을 뺀 거 7배다 이런 얘기죠. 얘는 뭐죠? 요거는 A,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 2배를 해야죠. 그러니까 A가 있고 2B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15년 후니까 B 더하기 15에 2배 한 게 A 더하기 15다. 뭐 이런 식으로 풀겠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이렇게 풀지 말고 얘를 A, B라고 놓는 거예요. 현재를 놓지 말고 여기다가 A고 자, B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면 얼마예요? 25년이 흘러간 거죠. 그렇죠? 자, A 더하기 25 얘는 B 더하기 25가 돼요. 그렇죠? 자, A는 이때가 7B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A 더하기 25는 2B 더하기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식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로직을 알았다면 현재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14년부터 넣어봅시다. 14년이고 그러면 10년 전이면 어떻게 돼요? 10년 전이면 4년이 되겠죠. 7배면 28이에요. 그럼 10을 더하면 얼마예요? 38. 15년 후니까 15년이면 얼마죠? 53. 15년 29죠. 2배가 더 많죠. 그죠? 2배보다 안 되잖아요. 58이니까 2배가 아니네. 그럼 15년을 넣어보는 거죠, 약간. 그죠? 15년을 넣으면 15에 5에 7배니까 35. 자, 25를 하면 50년. 60년이죠. 25년 하면 30. 2배가 맞죠. 그쵸?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보면 되잖아요, 넣어보면. 이렇게 넣어보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입법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얘는 대입법이라기보다는 자, 작년에 입사한 직원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전력회사의 작년 신입 직원 수가 여직원과 남직원의 수가 5분의 4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얘가 5명이면 얘가 4명이다 그런 얘기죠. 얘가 10명이면 얘가 8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 넣으면 되니까 10 곱하기 5분의 4니까. 그죠? 자, 얘는 이렇게 식이 나왔잖아요. 그 무조건 4대 5라고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직원 대 남직원이 남직원의 5분의 4다라고 하는 순간 4대 5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 4명 대 5명, 8명 대 10명, 4대 5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놓으세요. 그냥 놓으라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편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입사한 직원 수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요? 9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신입 직원 수를 뭘로 나눠줘야 돼? 5 더하기 4. 9분의 곱하기 4가 여자, 9분의 5가 남자니까 전체는 뭐예요? 9로 나눠줘야 되니까 국어법
11 안 돼요. 8에다 3 13 안 돼요. 8에다 7 15 안 돼요. 9 되죠. 13 안 되죠. 정답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볼게요. 이건 뭐냐면 확률 문제인데 자, 이런 거예요. 전체 생산품 중 A의 생산율은 60%고 B 기계의 생산율은 40%래요. 한편 A 기계의 분량률은 5%고 B 기계의 분량률은 3%예요. 그러면 이건 약간 그 선지를 대입하기보다는 숫자를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100개를 생산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건 조건부 확률인데 무조건 그냥 100개를 생산했다고 해요. 그러면 A에서 몇 개 생산해? 60개. B에서 몇 개? 40개 생산하겠죠? 그렇겠죠. 자, 여기에서 5%래요. 5%의 분량률이 나는 거야. 5%니까 몇 개예요? 10%면 6개고 반이니까 3개죠. 자, 이렇게 이게 정상, 이게 분량이죠. 이게 분량인 거죠. 얘는 3%래요. 3%. 10%가 4개니까 3%면 1.2개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생산된 양은 생산된 분량품이 A 기계일 확률이 뭐냐? 그럼 뭐야? 얘 더하기 얘 4.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42분의 30 자, 6으로 나누면 6, 5, 30 6, 7에 45 7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개나 1000개, 뭐 50개, 뭐 100만 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100개를 넣었죠? 왜 1000개를 넣었죠?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쵸? 1000만 개 넣어도 돼요. 100만 개 넣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선지 대입법 또는 숫자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초등학생이죠. 자, 우위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합시다. 다 더하니까 150원이고 우위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쌌대요. 그럼 우위에다가 우위는 B, 모자에다가 80원 더하면 되겠네요. 자, 우위와 모자 A 더하기 B 합친 값은 두 켤레의 장화보다 120원이 비쌌대요. 그럼 2C 더하기 120원이네.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이것도 10초 안에 풀어요. 자, 일단 보는 거죠. 우위가 모자보다 80원이 비쌌대요. 그럼 우위하고 모자를 비교해봐요. 60원 비싸죠? 땡. 80원 맞죠? 얼마요? 90원 땡. 얼마요? 80원 맞죠? 100원 땡. 그죠? 나온 게 뭐예요?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위와 모자 이게 합이 150원이어야 돼요. 150원 아니죠? 정답 2번 끝. 이게 뭐죠? 선지를 대입하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끝자리 풀이법이 있어요. 이것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